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최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두고 현실에 맞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중에는 혹시 국가유공자 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의무고용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민원도 늘고 있고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줄어드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정리하자는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없애자나 줄이자보다는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에 가깝습니다. 1.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란 무엇인가? 먼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쟁에 참전하셨거나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으셨거나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 베트남전에 파병되셨던 분들,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다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법으로 국가의 보호와 예우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취업 환경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쉽지 않거나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근무에 제약이 있거나 민간 기업에서는 경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역 후 새롭게 직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구직자들과 경쟁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일정 비율은 책임지고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하나 더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예우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많이 변했고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을까? 취지는 분명한데 현장에서는 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정부나 관계기관 설명을 보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기준이 해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애초에 채용하는 인원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작은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 기관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어떤 곳은 특정 자격증이나 전문 경력을 요구하는 직무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 기술직, 의료직 같은 경우입니다. 전문 자격증이나 석사 이상 학위가 필요한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현장 근무나 교대 근무처럼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 환경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업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적합한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채용하고 싶은데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실제 채용은 늘지 않고 기관은 매년 미달 지적만 받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도는 분명히 있다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보이지? 지원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조차 못한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만 있고 실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공고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글에서 나온 말이 현실화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나온 표현이 바로 현실화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의무고용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의무고용을 축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실화는 의무고용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준이 실제 채용 환경과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닌지, 숫자만 유지되고 실질적인 채용은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이자가 아니라 왜 작동하지 않는지부터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이 50명인데 기술직이 45명이고 일반 사무직은 5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하면 3명 정도를 뽑아야 하는데 기술직은 자격증이나 학위가 필수이고 일반직은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기준만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 채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지방 소재 공기업은 1년에 신규 채용을 2명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의무고용 비율을 따지면 몇 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지원 가능한 국가유공자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그래도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할 것인지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을 손보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채용이 가능한 직무는 더 넓어지고 형식에 머무른 기준에서 벗어나 진짜로 사람을 뽑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고용 제도가 이름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는데 기관 규모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되 대신 채용 가능한 직무를 더 많이 만들고 지원 절차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어도 실제로 취업하는 분들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축소가 아니라 정비에 가깝다. 이번 논의를 두고 결국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줄이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자체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의무고용 제도를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켜지지 않는 기준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문제 제기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